형, 왜 그래요? 대현이 형! 형, 왜 그래요? 대현이 형! 대현이 형! 괜찮아요, 대현이 형! 여기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환자분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환자분 의식이 없으면 한 분을 지목해서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검은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공단체육관인데요. 사람이 탑부치다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올바른 신고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합니다. 공단 소방서 3층 강당에 숨을 쉬지 않는 환자가 쓰러졌다고 신고를 하시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환자는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정지된 환자로 의심이 된다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핸드폰에 GPS를 켜두시면 환자 발생 장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환자가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고 통증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환자의 상의를 탈의한 후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젖꼭지가 만나는 가운데 지점, 흉골의 4분의 3 지점을 압박하시면 되고 압박은 손꿈치를 이용해 팔꿈치를 펴서 수직이 되도록 가슴 압박을 분당 100회 정도 속도로 시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일곱. 119 구급차의 평균 도착 시간은 약 5분이 소요됩니다. 5분간 계속해서 환자의 가슴 압박을 실시하시면 되고 혹시나 가슴 압박 중에 환자가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인다면 가슴 압박을 멈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고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혹시나 가슴 압박하는 대원이 지칠 수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보호자가 교대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사용 설명에 맞추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작동시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패드 설명에 커넥터를 맞추어 전멸 등 옆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드는 2장이 붙어 있습니다. 패드의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쇄골 밑에 붙이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왼쪽 옆구리 쪽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착하실 때는 환자의 옷을 정확히 탈의한 후 환자의 살에 패치가 부착되게 실시합니다. 커넥터의 위치가 헷갈리실 경우에는 불이 깜빡이는 곳에 커넥터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심전도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떨어집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다시 한번 환자에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게 제세동이 가해집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CPR 시작하세요. 이때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시면 되고 환자의 의식이 회복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진짜. 대현이 저희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를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정지가 왔을 때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본인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했고 심정지 환자든 어떤 환자든 우리 가족이나 내 친구나 지인한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누구도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 이 상황을 겪는 전문가지만 일반인들은 우리 엄마나 아빠나 가족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본인 집 주소도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땐 가장 침착하게 마음을 한 번 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119에 신고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면 저희 상황요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어서 영상통화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신고자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나 가족들하고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영상을 통화를 하고 네. 환자 상태를 비춰준다던가 네. 아니면 환자의 모습을 비춰줘서 이 환자가 정말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네. 그래서 아니면 지도의사 선생님이 지도를 할 거예요. 환자를 흔들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말을 걸어 보세요 하고 가슴 압박 자세도 교정해주고 위치가 잘못됐으면 위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하세요.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네. 일단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면 그 분이 무조건 심정지일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정지가 아니고 잠시 기절을 하겠거나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때 이것만을 알면 이분이 심정지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증상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 예. 저희가 AVPU라고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얼러트라고 하고 네. 저 쳐다봐 보세요. 저 바라보세요 해서 음성으로 지시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걸 음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 바라보잖아요. 이게 음성에 반응하는 거고 네. 그렇게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 꼬집으면 인상이 찌푸리거나 쳐다보게 되죠. 이게 통증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심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라도 꼬집으면 사람이 몸을 이렇게 움츠려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의식은 없지만 심장은 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누워있다고 가정하면 팔을 이렇게 올리면 의식이 없으면 팔이 축 처져요. 그런 상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맥박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특히 당황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맥박을 보통 경동맥이나 상완동맥을 네.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맥박이 이 환자가 뛰는 건지 내가 내 맥박을 느끼는 건지 정확히 몰라요. 예. 그런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심정지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뇌졸중이나 그걸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하면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뇌졸중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손발에 마비가 온다거나 발음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거나 극심한 두통이 온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등의 전조 증상이 있고 심정지 환자는 심장의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가슴이나 어깨 쪽으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아픈지를 막 우리가 마라톤이나 달리기를 빨리 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고 네네. 두근거리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게 심정지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갑자기 발음이 안 되고 손발이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일단 신고를 한 후에 조치를 그전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이제 전화를 먼저 하면서 통화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겠다. 조언을 구해서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라라는 거를 그대로만 실행을 해도 많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용키분하고 로아 씨도 오늘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그리고 궁금해졌던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키분부터. 아, 네. 저도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CPR을 배웠을 때는 가슴 압박을 하다가 인공호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슴 압박을 하다가 의식 확인하고 뭐 인공호흡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경험해보니까 인공호흡하는 그런 과정이 좀 없어진 것 같고 압박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차이점 같은 게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같이 의료인들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을 실시하기에는 인공호흡의 방법이 우리가 단순히 입만 열어서 그냥 후 불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학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저희도 1년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전문적인 기술이 향상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보다 가슴 압박만 더 주력하고 집중해서 하는 게 오히려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고 미국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에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는데 그때 일반인들의 교육은 인공호흡을 아예 제외하고 오히려 더 가슴 압박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인공호흡 과정이 의료인 과정에는 있지만 일반인 과정에는 생략된 겁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탁구를 치고 있는데 이게 겨울철이 되고 하면은 이게 준비 운동도 좀 하고 하면은 이게 심정지나 이런 걸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그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운동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평소 운동량보다 과부하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경우에는 충분히 워밍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평소에 100회 정도 운동을 했다면 천천히 몸을 서서히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빨리 몸을 풀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100보다 120, 130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150, 160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심장에 과부하가 생기죠. 그러면 본인이 심장이 빨리 뛴다 생각하면 조금 휴식을 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휴식을 취해져서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좋아지지 않고 더 통증이 느껴지고 보통은 심장 마비가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왼쪽 어깨나 왼쪽 팔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해요.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30분 아니면 정도 휴식을 취해보고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도 빠르게 하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날이 추워지면 심장을 서서히 데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올리면 과부하가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물을 이렇게 천천히 뿌리듯이. 그렇죠. 수영장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보통은 운동 시작하기 10분 전, 운동 끝나기 10분 전에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운동을 끝낼 때도 우리가 보통 마무리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심장이 뜨거워졌으니까 더 많이 해봐야겠다 해서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준비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을 하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유익한 정보를 좀 많이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대단히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들도 모두 이 소방관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걸 까먹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소방관님께서 국민들에게 힘내라는 말씀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마스크가 생활화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불편하더라도 코로나가 잠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예방하고 생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다시 지난날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왔지만 오늘 정말 좋은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엄청 마음이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